코칭이 무엇일까요? 코칭의 역사 속에서 코칭의 어원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코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코치는요, 네 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마차에 탑승한 손님을 목적지까지 모시고 가는 게 중요한 목적이 될 텐데요. 목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면서 코치에 대해서 알아가면 좋을 텐데, 누군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지원하는 사람이 코치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보시면 되겠고, 코칭이라는 단어가 있겠죠. 참 많이 현대사회에서 쓰고 있는데요. 코칭은요, 개인이나 집단이 목표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시하고 가르치고 훈련을 시키는 기법으로 인식되어 가면서요. 이 코칭은 스포츠 영역에서 많이 확산이 되고 있지만, 사실 알고 보면요, 기업, 조직 장면에서의 비즈니스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고, 더 나아가 라이프 관련된 부분까지도 영역으로서 확대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요, 이 코칭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궁금하시죠? 현대 사회의 코칭은 스포츠 영역뿐만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영역까지 확장이 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데, 인간에 대한 이해 접근에서 볼 때요, 인본주의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 인본주의 접근은요, 인간은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지닌 존재다라고 하고 있어요. 사실 잘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과연 잠재력을 잘 개발하고 살아가고 있나요? 인본주의에서는요,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지닌 존재로서 적절한 지원을 받으면요,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대표적인 학자가 누구냐라고 하면 메슬로우란 학자고요. 또 로저스란 학자가 됩니다. 이 메슬로우는요, 우선 욕구 위계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피라미드형의 욕구가 있고요. 맨 밑에는 생리, 생존의 욕구에서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으로 올라갈수록 자아 실현으로 향해 가게 되는데요. 자기에 대해 보다 나은 그런 삶을 위해서 자아 실현하는 욕구를 인간은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인간의 욕구를 통해서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개발해 가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본인 스스로가 터득하면서 개발해 나갈 수도 있지만, 사실 알고 보면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충분히 본인 스스로 개발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칭을 통해서 개발할 수 있고, 로저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인간 중심 상담 혹은 내담자 중심 상담이라는 이 접근을 소개하면서 상담자의 역할의 변화를 촉구하면서 이 인간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인간 중심적으로 개인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개발해가며 자기 실현을 해가게 만들고 있는데, 이런 인본주의 접근이 이 코칭의 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심리학적 관점에서 코칭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특히 심리건강 서비스에 대한 부분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 분야에서 보면 심리건강 서비스의 기존에 많이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던 상담, 임상, 이런 영역은요, 심리적인 문제나 부적응적인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 부적응을 해결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두었다라고 하면 좀 더 확장을 해서 봤을 때, 사실 알고 보면요, 이렇게 문제나 부적응을 해결하는 것, 거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더 나은 삶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더 나은 건강 서비스를 적용하고, 그리고 이 서비스를 통해서 삶의 확장을 해가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겠다. 그래 심리학적 관점의 코칭이 활성화가 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는데요. 특히 기업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직원 관리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직원들이 성과를 잘 내게 할 수 있을까요? 잘 일을 해서 잘 성과를 내기 위해서 여러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고민에 답할 수 있는 영역이 이 심리건강 서비스로 코칭이 하는 일이 될 것이다 라고 보며, 예를 들면 동기 향상을 시켜야 돼요. 구성원들, 조직 내에서요, 직원들의 동기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동기 향상 부서와 관련돼서 보면은요, 이 동기를 향상시킨다는 게 뭘 의미할까? 네, 생산성을 높일 수 있겠죠. 혹은 또 효율성을 높일 때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하게 될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또 신임 임원이 있습니다. 이 임원이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야 구성원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 코칭이 그 답에 어느 정도 활동을 하고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코칭에서요, 목표가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GROW 모델을 모형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요. 어쨌든 어디론가 가야 해요. 한 개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거든요. 근데 진정한 변화에 대해서 원하는 방향이 어디인지 알려면 정확하게 목표를 잘 설정할 수 있어야 돼요. 골 세팅이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이런 골 세팅이 제대로 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하려면 코칭에서는 당연히 목표에 대한 정의를 잘 설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목표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고자 하면요. 일반적으로 개인이 노력을 통해 달성하려는 성과가 관련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 이런 개인이 바라는 상태나 성과에 대한 내적 표상으로서요. 코칭에서는 고객이 원하는 목표를 잘 설정하고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므로 목표가 잘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코치의 역할은 어떻게 될까요? 고객의 코칭 이슈를 확인해 봐야겠죠. 어떤 이유로 코칭을 받고자 하는지 코칭 이슈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목표를 설정하고요. 이 코칭 이슈를 통해 목표를 설정하며 행동 계획을 수립해 가야 해요. 그러면 점검과 평가 이것이 적절하게 잘 이루어진다면 성공으로 향해 갈 수 있겠죠. 이런 코치의 역할들을 확인하면서요. 코칭 초반 정한 목표들이 있거든요. 이런 코칭에서 이 목표에 너무 치우치면 어쨌든 사실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왜냐면요. 코칭 과정에서는요. 언제든 새로운 이슈가 있거든요. 새로운 이슈가 있는데 그런 새로운 이슈를 등한시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피코치의 성장에 중요한 근원적인 가치를 다루기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항상 이 목표는요, 유기적이고 유동적이고 열려있는 측면에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바가 있어요. 고객이 더 나은 성장으로 향해 가고자 하는데요. 이런 원하는 바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고자 한다면 코치로서 이 너무 단절되거나 혹은 이 대화 속에서 초반에 정한 목표에만 치우치면 사실상 성공적인 코칭을 하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코칭에서 목표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요. 목표 지향, 자기 제어, 모형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도식화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일단 이슈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이슈를 확인하고요. 어떤 이유로 코칭을 받고자 하는가라는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 목표를 설정해야 돼요. 변화되고자 성장하고자 하니까 목표를 잘 설정해야 되며 행동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어찌됐든 액션 플랜을 제대로 못 짜면 이 행동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실행하기 어려울 테니까요. 그 다음 이제 이 실행을 해가면서 평가를 해야겠죠.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선 알아야 되는 게 점검을 잘 해야 됩니다. 제대로 된 실행이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평가를 해 가는 과정 속에 이제 중요한 거는 가능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변화가 가능한 것에 대한 우리가 구분을 좀 해봐야 할 필요가 있겠죠. 가능하지 않은 것은 우린 실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변화 가능한 것은 또 지속 실행을 할 수 있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나에게 변화가 가능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액션 플랜과 실행을 통해서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며 순환되는 과정 속에서 이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능한 것인지 아닌지를 따져봐야 될 것이고 목표 설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동계획 수립, 실행에서도 마찬가지며 평가에 이르기까지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은 것에 대해 따져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며 최종적으로 성공으로 향해 가게 만드는 것이죠. 코칭에서 이 목표 지향, 자기 제어 모형을 잘 갖고 진행을 하게 되면 이 고객은 좀 더 정확하게 그리고 빨리 성공으로 향해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